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챕터 8장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방법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방법의 이해,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라는 입장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먼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방법의 이해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일정한 흐름과 구성의 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흐름이 존재하기에 사실 그 흐름에 따른 구성의 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의 전체적 흐름이라고 하는 틀과 맥락을 갖추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프로그램 구성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틀과 맥락이 맞지 않는다면 뭔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큰 내용에서 맥락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에서 개발의 절차에는 일정한 이행하려고 하는 행위의 고정화나 균형적인 틀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틀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준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서의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되느냐, 이러한 내용들은 형식과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낼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모형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내용으로 분석, 설계, 개발, 평가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 ADDIE, 그러니까 ADDIE 모델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본 모형으로 합니다. ADDIE 모형이 말 그대로 분석, 설계, 개발, 평가라고 하는 내용의 5단계가 ADDIE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또 ADDIE 모형과 ISD 모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보이는 내용처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서 ADDIE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형식화된 틀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ADDIE 모델을 프로그램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미래 지향적 성장을 위한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힘을 발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연계시키는 것과 거리가 있으며 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체계화 및 단순화를 시킨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석, 설계, 개방, 평가 각각 단계별로 수정 가능하며 수정하고 보완한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48페이지 ADDIE 모형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학습장에 정의할 내용도 ADDIE 모형의 의미를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내용으로 될 겁니다. A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이 A인데요. 예, 학습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석의 단계에서 요구 분석, 직무 및 과제 분석, 학습자의 분석, 예, 환경 분석을 한다는 거죠. 요구도, 그리고 직무, 과제, 학습자, 환경 등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산출물, 결과물은 교수의 필요, 학습 과제, 교수 목적,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 그리고 제한점, 학습 과제 등이 학습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나타난다라는 내용이고요. 설계, D, 설계입니다. 앞에 D는 디자인입니다. 교수 방법의 구체적화하는 과정이다라는 내용인데요. 학습 목표를 진술, 그리고 평가 도구 개발, 계열화와 교수 전략 및 매체 선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서 학습 목표와 평가 도구와 교수 매체 개발을 위한 설계 명세서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산출물이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개발이라고 합니다. 교수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으로서 개발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형성평가, 수정이나 보완을 통해서 형성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결과물은 산출물이 교수 학습 매체를 포함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이 이 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요. I, implementation이라고 implementation이라는 입장에서 교수 프로그램의 실제 상에 적용, 설치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교수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 유지, 관리가 실행, 실제 I는 실행 단계다라는 입장이고, 결과물은 실행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E는 evaluation이라는 입장에서 평가라는 내용인데요.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통제, 결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가는 아까 형성평가와 다르게 총괄평가입니다.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통제, 결정하는 과정이 이 평가에 해당되며 프로그램의 가치 및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게 평가 단계입니다. ADDI의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단계별 세부 영역과 산출물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ADDI 모형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잠재적 역량 개발을 목적과 목표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ADDI 모형과 같은 틀에서 이러한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프로그램의 의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ISD, Installation System Design이라고 하는 ISD 모형 역시 프로그램의 개발의 구조와 단계 등 체계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교육 과정과 학습 설계의 활용성이 크지만 청소년 활동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 이외에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관한 철학적 의미는 실제 적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즉 청소년들의 활동성을 이렇게 모형에다가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라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 ISD 프로그램의 설계 모형입니다. 크게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 즉 DDIE 형태를 띠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분석에서
시스템 분석을 통한 직무 분석, 그 다음에 과업 분석, 수준 파악, 즉 수행 능력이 어떠한지를 측정해서 수준을 파악하는 내용, 교육 사항을 설정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산정하는 게 분석 단계입니다. 이런 분석 단계가 끝나면 설계 단계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요인을 확인하는데요. 개별 역량에 따라서 학습 요인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심의를 받고 출발점, 행동 개시, 제시를 하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립되는 게 설계 및 토대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별 맞춤 구조화가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개발 단계에서 개인별 맞춤 구조화된 내용이 학습자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계로 그러한 제시된 내용을 전달 체계 분석 그리고 기존 자료 검토 그리고 그러한 기존 자료 검토를 통한 도구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기존 자료를 검토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이 설계 단계 앞에 있는 설계 단계와 개발 단계의 설계 단계는 실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라는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설계에서 종합화가 이루어지고 실행 현장 타당화가 개발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개발된 내용들이 실행 현장에서 타당화되고 그러면 실제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운행 계획을 세부 구성하고 이러한 구성된 내용에서 활동 적응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렇게 실행 단계가 이루어진 뒤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평가는 내부 평가, 즉 청소년의 성장이라고 하는 내부 평가와 또한 외부 평가, 기관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외부 평가, 또한 시스템 개정,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해왔는데 분석, 설계, 개발, 실행의 단계에서 각각의 내용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한류로 이루어지는 게 평가 단계입니다.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실행 단계 각 단계에서도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ADDIE나 ISD 프로그램의 실제 모형 등이 프로그램의 실제 과정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설계 시 절차와 체계성을 담보해 주기 때문에 방법론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하며 수행하는 등의 절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의 이행 과정에서 참여하는 참여자인 청소년들의 특성과 성장의 관계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여부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시 고려할 점은 그림 8-2 즉 지금 보고 있는 149페이지와 같이 설계 절차에서 ADD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더 세분화하여 각각 구성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은 프로그램의 구성이라고 하는 절차와 방법이라고 하는
외현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단계를 벗어나서 프로그램에 내재된 특성과 의미가 청소년이라는 대상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설명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으로서의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체계성 등이 통합되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50페이지 그림 8-3에서 제시하는 내용처럼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각의 주체와 단계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프로그램의 설계 기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본 설계 단계로 1단계는 설계 개념화 단계로 초기 출발 행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할 단계로서 정확하게 설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 진단과 수요자 요구에 입각한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설계 개념화 단계입니다. 이러한 설계 개념화 단계가 초기 출발점 행위라고 볼 수 있는 1단계 내용이 되고 2단계로 넘어가면 실행 방법과 내용입니다. 2단계에서 실행 방법과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활동 수단을 선정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내용을 논리성 있게 제공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실행이라는 입장에서 실제 실행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인지 활동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을 구성하는 단계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실행 및 평가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수행의 적절성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 평가 및 정리 종합 및 결론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프로그램 설계의 기본 단계를 3단계로 설계 개념화, 실행 방법과 내용, 실행 및 평가 단계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초기 출발 행위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구성으로 그리고 실제 실행하고 난 뒤에 종합 및 결론의 단계를 도달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방법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상황 분석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상황 분석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용들 가운데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핵심 과정을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 프로그램 실행, 설계 및 효과성 평가의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3단계 내용으로 오늘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절차는 이렇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에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분명한 목적성과 논리적 타당성이 이론적 근간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성과는 곧 단순한 활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자신이 바라는 변화에
다양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획득하였는지를 청소년이 깨닫게 해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은 그림과 같이 구조화된 틀을 만드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기획과 개발, 설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본연의 목적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청소년의 전반적 프로그램의 전반적 맥락과 그 맥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실행 과정 그리고 평가를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순서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의 지침과 내용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출발점에서부터 종결점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 내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제시되는 원칙과 과정에 준하는 논리성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의 기본적 원칙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순차적 모형의 연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단계는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사항 판단이고 2단계는 프로그램의 개발의 구체적 실행 단계라고 볼 수 있고 3단계는 프로그램의 종결 평가로서 맥락적으로 분류되고 각각 내용을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서론에서는 기획 개요 사항 분석이 이루어지고 본론 단계에서는 목적, 목표, 그리고 설계, 실행 계획이 본론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결론 단계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기획 개요는 참여자의 관점, 즉 국가, 사회적 관점, 그리고 기관 수요의 관점, 지도자의 관점이라는 입장에서 기획 요소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구성되고 고려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현상 분석에서는 사회적 특성, 그리고 대상자, 환경, 요구 수준이 무엇인지를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서 서론 단계가 끝나면 다음 본론이라는 입장에서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요. 목적은 균형 성장이 되고 목표는 세부 역량이라는 입장에서 목표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목적과 목표가 다음 설계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에서 핵심 컨셉 전략인데요. 도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해결 방법은 주요 내용이 해결 방안들입니다. 즉 문제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것인가,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할 것인가 입장에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행 계획인데요. 프로그램 배열로서 S블록 이론이나 그리고 일정, 그리고 예산, 안전 및 대체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평가 단계로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흐름도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이루어지고 서론 단계에서는 기획 교육, 현상 분석을 실시하며 본론 단계에서는 목적, 목표, 설계, 그리고 실행 계획이
본론 단계이고 마지막 결론 단계가 평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한 사항 분석이 시작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초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는 프로그램의 개발의 전체적 목적을 세우고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기획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설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임무,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입각한 내용을 파악해 내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설계의 근간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실제 프로그램을 구형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 환경이나 특성을 보완하는 각종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적용될 내용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황, 이유, 사회적 현상 또는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근거 등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좀 더 상세히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 분석 고려 요인입니다. 상황 분석 고려 요인과 함께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상황 분석 적용 방법이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상황 분석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청소년 기획을 위한 상황 분석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황 분석의 고려 요인인데요. 이 상황 분석의 고려 요인으로 프로그램의 기획 조건의 이해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생성해내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동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획한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 청소년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 행동을 하게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포괄적 인식 전환의 요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지 활동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식을 체득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시적 결과를 얻도록 청소년의 생각과 사고력을 집약하는 과정이 바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으로 활동의 성과를 얻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기획에 필요한 각종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기획에서는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 다양한 조건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내외적 조건이
기획 의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획 과정에서 단순히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특성만이 고려됨에 있어서 이러한 복잡하고 다면적인 요인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기획에서 필요성을 제시받는 단계에서는 필요한 기획 의도와 기획에 관련된 특성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체험적인 효과만을 활동의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에는 큰 영향을 주는 주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요구되는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고려되어야 됩니다. 물론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균형적인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해 당사자는 청소년이기도 하며 때론 학부모, 교사나 또는 다른 청소년에게 주도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사회나 국가 관점에서 활동을 당위성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이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 고객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면서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에서 참여자인 청소년들의 요구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도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보다는 프로그램 참여의 결정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도 한 것이죠. 그런 경향성은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그 결과 참여의 효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 설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누구에게 있으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목적성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련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도 참여 청소년들의 개인적 능력과 참여의 가치에 대한 목적성을 중심으로 기획의 수요를 발굴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의 담론이나 기간의 운영 목적 그리고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활동 계획 등이 청소년 선호와 좋아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여겨져 온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요구 중심의 기획이 필요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청소년 중심보다 기성세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부모와 학부모가 그리고 교사가 선호하는 장소, 체험 조건에 청소년들을 환호시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에서 기획의 핵심을 어긋났다라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의 목표로 갖춰야 될 공유 가치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의 성장이 청소년의 개인의 역량 개발을 주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고 기관, 단체,
지도자의 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통해 국가 사회와 환경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활동 방향성이 있고, 또한 청소년 국가 기관의 삼원적 목표 달성에 효율적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프로그램 기획 조건으로 갖춰야 될 공유 가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틀로 해서 실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그리고 발달이 미시적 관점을 근거로 한 청소년들이 가야 할 그리고 체험하면서 얻어야 할 거시적 관점의 담론과 맥락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한 사항 분석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습 정리, 학습 활동의 두 번째 내용이기도 한데요. 크게 프로그램 기획 조건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참여자 관점 분석, 국가 사회적 관점 분석, 기관 수요적 관점 분석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참여자 관점 분석입니다.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들의 요구와 발달 특성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한 터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이 바라는 점과 미래 인재상으로서의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을 파악해내는 것이며, 지도자는 이를 상세히 세분화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발달 특성의 고려가 청소년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기획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준과 중학교 시기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에서 각각 신체적 그리고 성장의 변화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는 기획에 힘쓰는 것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차이를 개별 청소년의 특성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기획 단계에서 적극 고려하면 곧 청소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여자 관점의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 사회적 관점 분석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서 국가 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행동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는 청소년들의 견실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의 하나로서 각종 정책과 법적인 지원을 해왔지만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법, 제도 정비를 노력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천사를 알 수 있는데요. 교재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 시대 요구입니다. 2014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로 수련활동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가 2014년, 그걸 통해서 문화활동, 그리고 2014년 5월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인성교육법이 2015년 1월 달에 교류활동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의 큰 틀에 만들어지는 내용으로서 지식, 창조적 지식, 언어적 네트워크, 정보 교류, 사회성,
리더십, 강한 신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에서 각종 법률적인 내용들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청소년의 활동이나 각종 지원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청소년이 사회 현장에서 부정이나 이탈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법과 제도는 강화를 통해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바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중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살이나 폭력으로 인한 피해받는 청소년들의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인성교육, 진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등의 각종 공모사업이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책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확산해 온 것입니다. 즉,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적 필요에 의한 문제 해소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실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구체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안위나 삶의 긍정성을 확보해 내려고 하는 국가의 노력에 발맞출 수 있는가 여부도 기획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다 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 기관 수요적 관점에 대한 분석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법인으로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력을 정관에 반영하여 청소년에게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시하고 운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활동의 기획에서 진로나 경제, 경영, 심리, 상담, 캠퍼, 활동, 야영, 문화, 교류, 역사, 미디어, 안전, 항공, 해양, 농업, 환경 등 수많은 활동의 터전을 기반으로 저마다 특성이 있는 활동을 제공하면서 특성화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한 모든 기관이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기관이 정관에 기입된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관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을 적절히 고려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기획 조건의 이해로서 참여자 관점의 분석, 국가 사회적 관점의 분석, 기관 수요적 관점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사항 분석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사고력과 생각의 혁신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넓게 하고 같은 사물과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더욱 차별화된 관점을 확대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의 즐거움과 효과성은 배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다양한 프로그램 환경을 배경으로 청소년 중심의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기획에 필수적인 현상이나 특성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관점이 시급하게 필요한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술적 환경 특성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은 반드시 기술적 특성이나 조건이 수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수하고
선진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의 열악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술적 우위의 환경을 오히려 프로그램에 실행하기 어려운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 요인에 근거하여 적절한 기술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술을 청소년들이 활용 가능하며 최적의 가치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의 목적성을 알게 된다면 프로그램의 성과는 더욱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경제적 환경 특성입니다. 프로그램의 성패의 비율은 비용이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통상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에 기획할 경우 비용 편익과 수익성 그리고 가성비를 잘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다수 참여 청소년들이 경제적 형편과 편익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획기적인 차원에 활용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반감될 수 있고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해당 비용을 통해서 참여자가 얻고자 하는 성과를 제대로 부과해낼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지도자가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환경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정치적 환경 특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일반적으로 약하고 보호 대상자이며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한 생각을 하는 담론이 고착화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활동을 정당성 있게 바라본다거나 가치를 규정하는 데는 커다란 그림돌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이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빈약하며 청소년 자신의 영역 강화를 위해서 정치적 담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인식을 고려하기 위한 자발적 능력이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청소년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의 정치적 행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정치적 접근은 어떠한 집단과 조직에 상대적으로 차별성을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독자적 지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정치 환경의 특성이다 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성 확립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갖도록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행동을 표출하고 자신만의 영역과 세상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성세대는 부정적으로 보거나 암울한 시각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전체 기간 중 가장 가능성이 큰 시기이자 특정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마치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상으로 여겨 청소년의 행동을 일치와 불일치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향하는 행동을
문제로 당연시하거나 이탈과 비행의 관점에 행동 중심으로 파악하여 원인과 과정을 무시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분석의 고려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상황 분석의 적용 방법입니다. 그림 8-8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한 상황 분석 방법으로서 기획을 위한 현상, 환경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관계적 환경, 참여적 환경, 개인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나눕니다. 관계적 환경은 또래, 사회성, 가족 구조가 관계적 환경에 해당되고, 참여적 환경은 권리와 참여의식, 행동이 참여적 환경입니다. 개인적 환경은 개인 심리적 특성, 동기, 목표 등이고, 사회문화적 환경은 문화, 체험 수준 등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현상,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상황 분석으로서 네 가지 환경은 관계 환경, 참여적 환경, 개인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재반적인 여건을 종합하여 해당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잘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목표나 실행 단계에서 잘 구성되는데 핵심적으로 도입되어야 될 것이며, 그림 8-9에 나오는 것처럼 청소년이 처해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상황 분석을 조건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사실의 기술. 두 번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세 번째, 일반적이고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상황 분석에 대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림 8-9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상황 분석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64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핵심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수행 목적과 목표 관계성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청소년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들의 잠재 능력과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프로그램에서 구체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 내야 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위한 목표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서 첫 번째, 프로그램 수행 목적과 목표의 관계성 융합이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목표의 분해와 도달점 행동 분석. 세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설계의 우선순위 결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그램 목표의 분해와 도달점 행동 분석입니다. 논리 구조에서 필요한 이유로 표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단부 내용입니다. 논리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내용으로 분해해서 문제를 몇 가지 덩어리로 분해되고, 문제를 덩어리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별 문제에 대한 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를 구조화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데 집중한다라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목표 분해도 흐름도인데요. 연역적 논리 구조로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세부적 내용들은 하나씩 읽어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의 설계의 우선순위 결정인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구성에 분해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과정을 적용할 때 어떤 내용을 더 중요한지 청소년 지도자나 청소년들이 바라는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청소년이 갖고 있거나 바라는 목표 내용이 다면적 또는 복합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성 요소 중에 청소년 또는 청소년 지도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을 선별하고 순위를 배열하는 시도를 해야 하며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에서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구조를 할 때에는 가장 시급한 데부터 최적화하려고 하는 우선순위를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크게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먼저 프로그램의 설계에 집중사항을 나열한다. 두 번째, 청소년 중심 내용을 분류한다. 세 번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우선순위 서열화. 네 번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내용별 구조화가 우선순위의 결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 실행 설계와 효과성 평가입니다. 프로그램의 세 번째 단계에는 기획과 설계 단계에 제시하였던 프로그램 내용이 계획한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와 이를 근거로 원하는 목표를 그대로 이행했고 그 의미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가 충실히 얻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참여를 적절히 보장하고 해당 내용을 근거로 계획된 바와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 실행 설계와 효과성 평가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방법의 이해장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